자, 시장을 기선제압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F팀의 한민재 팀장,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활발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관련 테마입니다. 이 시장에서 OTT 관련주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 투자자분들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항상 이 O와 X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너무 재밌어요. 딜레마에 빠져요. 딜레마에. 예, 딜레마에 네. 빠지죠. 저희도 왜냐면 고민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면 안 될까요? 정태근 팀장님의 그게 의견은? 아니라 네. 이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두루뭉실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들어가는 거에 맞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X인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컨텐츠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 O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래서 두루뭉실 얘기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답에는 제가 X라고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제작사도 비상장사고요. 그리고 지금 뭐 버킷 스튜디오, 뭐 뉴라는 이런 수혜주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들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맞을까라는 저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좀 봐요. 여기서 뭐 오늘 기점에서 이틀, 3일 정도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사놓고 마음이 편하게 이게 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놓고 불안함이 건 전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좀 아쉽게도 그 상장된 주식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예전엔 킹덤이라는 컨텐츠도 있었고 그리고 DP 이후에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결론은 그 한국에서 만든 제작사들이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이 어쨌든 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차기작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버킷 스튜디오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예전에도 컨텐츠주를 뭘 살래라고 물어보시면은 항상 A스토리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A스토리 같은 종목들 쪽으로 앞으로 그 컨텐츠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많이 오른 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투자가 좀 소심한 편인데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A스토리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백두산이라는 그러니까 10월 달에 백두산이라는 컨텐츠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9월 달부터 SNL 코리아라는 그런 컨텐츠를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글로벌 OTT를 겨냥을 해서 그 이상한 변호사 유병훈지 우병훈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병훈지 우병훈지 이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예. 어떤 모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유병훈지 우병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함을 제대로 모른다는 건가요? 아니면 영화 소재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영화 말씀이세요? 그 컨텐츠 제목이 이상한 변호사 아. 우병훈지 이상한 변호사 유병훈지 네, 윤지 네, 운지 네. 뒤에 제가 정확히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어쨌든 컨텐츠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A 스토리는 또 그게 있잖아요. 킹덤. 저 개인적으로 킹덤 상당히 좀 재밌게 봤고 오징어 게임도 현재 2편까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얘기가 빙빙 돌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많이 오른 것보다는 앞으로 오를 만한 기대주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X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오징어 게임이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직접적인 관련 있는 회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으로 네네.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네. 제가 정리를 참 잘하지 않습니다. A스토리. 저 쿠팡 플레이에서 요즘 네. 아는 SNL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상한 특히나 이상한 너무 연기자. 좋아요. 진짜 딱 제 취향이에요. SNL에서 혹시 경제 콘텐츠 필요 안 하십니까? 저희가 나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쿠팡 플레이.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자, A스토리가 대안이다. 지금 오징어 네. 게임 관련주는 지금 투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민재 팀장님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여기 나와가지고 오징어 게임 관련 그쵸,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월요일이 시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 그때는 없었던,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그때는 안 봤는데 예. 주말간에 보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던가요? 보니까 투자를 할 만하던가요?
네, 이게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고 음. 지금 왜 이렇게 흥행을 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어쨌든 글로벌에서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1위를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남미나 아시아권 그리고 뭐 유럽까지도 지금 인기가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전 세계 TV 프로그램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일 연속으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먹히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K 컨텐츠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이번에 1위를 차지한 거는 오징어 게임이 처음이고요. 그 전에 기록은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스위트홈이 3위였습니다. 스위트홈도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고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 테마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을 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 굿즈도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 초록 색깔 운동복을 지금 넷플릭스 CEO도 입었고요. 관련해서 오징어 게임을 이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제 글로벌 1위를 달성을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잘 돼야 넷플릭스도 네. 좋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달고나를 만들어서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초록색 그 운동복을 입고 또 인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당분간은 이런 1위 행진을 계속 좀 지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지만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사실은 지금 테마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지금 테마가 너무 강하다는 점과 지금 글로벌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요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면은 조금씩 비중을 작게라도 좀 가져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원래 넷플릭스가 없는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또 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웨이보 SNS를 통해서 뭐 오징어 게임 관련 해시태그라든지 뭐 그 읽는 횟수 게시글을 읽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번 주에 버킷 스튜디오랑 쇼박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중을 크게 확대를 하지는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홀딩 그리고 신규 매매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그 상장 수혜주가 없으니까 투자를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한민세 팀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계속된다면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테마는 당분간은 계속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미국에서 1위를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글로벌 1위입니다. 예, 네, 글로벌 세계 알겠습니다. 1등이다 보니까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실 단기적으로는 엄청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기 투자는 사실 그런 심리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오징어 게임 관련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거나 뭐 관련 지분이 갖고 있다거나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지는 않지만 관련 콘텐츠들 위주로 그야말로 온기가 퍼져서 관련 주식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주 전반에 대한 우리 투자 의견을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컨텐츠 관련주들의 PER이나 밸류에이션이 제약바이오주처럼 좀 실체가 그동안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K 컨텐츠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으면서 실제로 이 관련 주식들도 주식시장에서 이제 좀 위상이 달라지는 네. 그런 실제로 주가가요. 네. 레벨업이 한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제 정말 K 컨텐츠 관련 주식들을 주식시장에서 달라진 위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국 돈을 버냐 못 버냐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엔터 쪽을 보게 되면은 그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진짜 미국에서 확 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케이팝에 대한 어떤 위상이 확 달라지고 그리고 네. 유튜브라든지 음반 판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리사 같은 경우에도 제 솔로 앨범을 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반영과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찌 보면 그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킹덤이라든지 뭐 DP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하는 오징어 게임과 어떤 성과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킹덤을 보게 되면은 뭐 탑 10에 들어갔지만은 탑 1에는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탑 1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킹덤이라든지 DP 같은 경우도 물론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돈을 벌고 있었지만 지금 네. 세계 1위를 하게 돼서 확 터졌다. 예.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분명히 위상이 달라졌다. 네. 자, 그렇다면 한민재 팀장께는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쇼박스 그리고 제이 컨텐츠와 같은 종목에 이어서 다음 주자는 누굽니까? 이게 다음 주자가 정확히 제가 이제 찝을 수는 없지만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한 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사실은 드라마 제작 능력은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따라갈 제작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버킷 스튜디오나 쇼박스나 뭐 관련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은 좀 주가 많이 오른 반면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제작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데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뭐 오늘 상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 테마가 좀 붙어서 같이 상승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좋은 드라마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투자를 하기에 아주 괜찮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저희들을 섭외하신다면 정말 위상이 달라질 텐데 말이죠. 네, 드라마 제작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주들 이제는 또 동박 관련 주식으로 다음 매기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그리고 SKC 등입니다. 지금이라도 봐야 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팀장님. 네. 어떤 팀장이요? 네. 어떤 팀장이요? 두 분 모두 팀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한민재 팀장께서 네. 말씀하셨으니까 정태근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관련주를 지금 뭘 보고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된다는 의견 주신 겁니까?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지금은 첨보를 보는 게 좋지 첨보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아마 이거는 그 지난주 금요일날 LNF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연말까지 어쨌든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PR이 50배, 100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쏠리면서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LNF를 들어가기에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나름의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LNF가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갭 상승을 하게 되면서 19% 정도 상승이 났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차트를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분명히 올 초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지금 차트를 제가 좀 같이 보실 건데, 자, 현대차 지금 이제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좀 보시면 되는데 1월 4일 날 1차적인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올선과 이게 조정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8일 날 애플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 당시 그 갭상승 급등이 나왔거든요. 예.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오늘 그 이후에 하루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떤 현상이 좀 나왔냐면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제가 화면을 네모칸 쳐드릴 건데 요 구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을 보시면 되는데 이 이후에 주가가 어쨌든 횡보 이전 주가가 좀 하락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구간이 LNF도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간 9월 13일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에서 다시 갭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현대차의 1월 4일부터 1월 10일 구간과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차트가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전개되는 패턴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봤을 때 LNF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조금은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첨보가 그래도 조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LNF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첨보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LNF까지 해서 엎치락 뒤치락을 하게 되면서 두더지 게임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 LNF가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예. 다음 타순을 한번 첨보를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두더지 게임, 키 맞추기. 그러니까 네. 함께 결국에는 다 같이 오른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연말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오늘 사실 SKC 일진 머티리얼스가 이 동박 관련주로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는 의견이신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저는 SKC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SKC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동박 관련 세계 1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회사가 로드맵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제 회사 가치를 30조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0조. 예. 지금 SKC 시총이 이제 7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무슨 근거로 30조를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동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사실 동박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공장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까지 사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양극재가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테마가 좀 가장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양극재랑 음극재를 이제 동시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뭐 관련해서 또 뭐 2차 전지 중에서 약간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SKC가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SKC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적죠. 아무래도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뭐 수주도 많이 나오고 뭐 예. 관련해서 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주가 많이 오른 건 맞고 SKC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비엠, LNF 등에서 뿜어졌던 급등을 이 동박에서도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SKC 일진 머터리얼스의 강한 상승세에 대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바로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자, 먼저 계속해서 투자해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은 투자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데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도 늘고 이제 붙이는 그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지금 상황과 주가는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는 한국 BNC라는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부광의약품, 최근에 뭐 동아약품도 조금 들썩이긴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라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지금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맞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슈가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예.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세스 바이오 시즌이 왜 안 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알겠습니다. 된다라면은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선반영됐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도 고민이 많다라는 어떤 투자 심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한민재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뭐 라파스도 지금 사실 주가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차트를 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뭐 임상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진행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한 번씩 시장에서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번 주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임상 이상 투여를 완료를 해가지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박테리아 기술을 플랫폼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관련해서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61선 터치하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라파스도 지금 뭐
이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순항 중이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투자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이제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등락을 오가면서도 그래도 매기가 소위 죽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참 투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만 두 분의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긴급 진단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